자,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부터 해답을 좀 찾아보시죠. 중동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미국에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가 있잖아요. 지난해 여러분들께 이스라엘과 하마스전 지난해 10월 달에 터져 있을 때 이 부분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과 공화당의 정책, 지금으로서는 외교 정책 및 중동 정책에 대해서 더 보셔야죠. 밑에 뭐 의료라든가 기후 변화와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의 문제가 되잖아요. 테슬라가 어떻게 될까요? 추후의 문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외교 정책, 중동 및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민주당의 기준은 친화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도에 이란의 핵 타결, 부시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 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7개 국가가 이란의 핵 타결을 2015년도에 그 결과물을 빼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 때. 그거 바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핵 파기.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그 전쟁,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방산과 에너지, 전통 에너지 쪽에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는 공화당 쪽은 호전적일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쪽은 친화 정책의 기준을 잡아서 전 세계적인 흐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주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100%다 이건 없죠. 현재 대통령 성향에 따라서는 또 틀려지죠.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에 우리나라,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의 문제까지. 근데 이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공화당 기준이었다면 굉장한 강경책을 내놨을 겁니다. 강경책을 내놓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빡! 그러면서 뭐 그리고 나서 전쟁 무기 또 우리나라에 걸프전 끝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떠넘겼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또 원유 사업에 대해서 장악하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좀 제가 너무 오버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피고 있죠. 이스라엘 관련돼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하라. 우리 미국이 이스라엘 편 들어줄 테니까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정부가 무슨 꼭 군사 전문가 같아. 채널 돌리지 마세요. 군사 전문가인 양 까불까불 내는 그런 모습 보지 마시고 윤 정도는 금융, 주식 전문가예요. 이 내용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학자분들이 분석해 놓은 내용을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발표 내용을 가지고 국내 증시의 조정의 이유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전면전은 하지 않겠다.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 강한 대응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라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유엔에 가서 얘들 좀 혼내주세요. 얘들 좀 혼내주세요. 유엔에 가서 얘 나쁜 애들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 방식을 선택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유럽 증시가 강세로 00시 30분에 끝날 때 유럽 증시가 강세로 마감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개장 초에 강세 잘 유지했어요. 엔비디아 강세, 갭상승 이후에 강세. 그러고 나서 이제 훅 미끄러졌을 뿐이지. 오늘 아시아 증시 밀려 내려가 있을 때 결론적으로 미국 선물은 강보합, 지금도 강보합에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2%대 급락에서부터 되돌려서 1.7. 일본 니케이 지수가요. 3만 1000포인트에서 4만 100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해도 못 미치잖아. 근데 지금 얼마냐면 3만 8천대란 말이에요. 미끄러진 게 아니야. 그냥 눌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보다 덜 빠졌어. 우리만 덜 빠졌지. 그리고 더 쇼킹한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가 문제를 얘기하는데 작년 10월에
KBS 방송국의 공중파에 나가서 공영방송에 나가서 교육해드린 내용이에요. 결론은 100불을 상회할 수 있다.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니까. 윤정도가 주식 전문가지 무슨 뭐 유가 전문가인가? 상품 전문가야? 뭐 방송 채널 돌리면 모든 게 다 그냥 전문가인 거야. 아니야. 그때 당시 전망치가 100불을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100불까지 안 와요. 90불대.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전 때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윤정도가 상기시켜드리는 거야. 100불도 안 왔어요. 오히려 10월달 무력 시위 나오고 나서 유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유가도요. 89달러? 그러니까 90달러가 안 돼. 100달러? 태문이도 없어. 만약에 이란이 공격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서방과 아랍 전체가 충돌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될 경우에 전 세계의 원유의 유통량의 30% 정도가 막혀버리니까 15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JP모건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의 급등에 따른 물가지수의 강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그 부분 때문에 추가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돼서 8%까지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죠. 근데 가능성은 윤정도 볼 때 희박하다 이거야. 희박해. 이게 지난 10월 25일 날 KBS 녹화 방송 뜰 때 1시간 30분짜리 녹화 뜨면서 보여드렸던 이라크전과 하마스전 기준에서 유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올려놔 드린 거예요. 공영방송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동영상 그대로 있을 거고 지금 이거 다 일일이 설명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검색하셔서 윤정도가 설명해 놓은 거 이거 들으시면 돼요. 경기가 좋아져서 랠리가 나오고 그에 따른 유가의 강세 100불 이상 올라가 있는 이런 강세 전혀 문제될 거 없다. 경기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경기 부양책으로 일단 방어를 해주고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 그때 기준에서 유가가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는 약달러 기준입니다. 이 당시 기준은 약달러 기준으로 갔어요. 미국의 정책의 흐름이 약달러 기준이니까 1리터에 1달러에 팔았다고 치면 원유 1리터를 1달러에 팔았다고 치면 그때는 빵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약달러 기조로 전환되면서 엔화 대비 어마어마한 약세를 띠니까 1리터에 1달러에 팔면 빵을 못 사 먹어. 그러니까 그냥 100불 이상에 그냥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110불에다가. 그래서 유가가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위에 있던 거고 유가 급락하죠. 급락하는데 시장이 뭐 문제됩니까? 경기가 어려워져서 급락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결제통화의 강세, 기축통화, 결제통화의 강세, 달러의 강세 때문에 당연히 상품 가격이 내려오는 것. 달러 환산 가치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 무너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려서 2016년 12월까지 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리잖아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랠리,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금리를 올린 거니까 그럴 때 유가의 강세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유가의 하락, 시장의 붕괴 그러고 나서 다시 경기가 좋아서 올라온 이 흐름 속에서 작년 10월 달에 뭐 문제되는 거 있었어요? 2022년도 3월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문제되는 거 있었어요? 없잖아. 그 다시금 오늘날의 기준까지 어제 종가의 기준까지 보여드리면 100불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약달러 기조 때문에 110불까지 올려놓고도 시장이 무너지거나 글로벌 뭐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때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 30%까지 올라가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야 이게 개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차트 하나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유가가 뭐 유가가 어쩌라고. 시장만 S&P 500 지수 잘만 움직였었는데 왜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달러 인덱스 환율 원달러, N달러, 원엔 환율 다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벌써 이미 목요일, 금요일 날 이스라엘 문제 터지기도 전에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공부 좀 하세요. 포탈 뒤지면 그냥 나옵니다라고 했잖아요. 달러 인덱스의 유로화의 비중이 가장 높아. 그게 만만한 게 엔화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GDP의 70%가 소비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막 계속 형성돼 있잖아요. 8%까지 올라왔던 CPI가 4% 이하로 내려왔지만 12%까지 올라왔던 PPI가 2%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부담된다라는 표현하잖아요. 그럼 소비의 70%, 그러니까 GDP의 70% 소비인데 소비자 물가를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에서 중국산 제품 다 사다 들여서 공급을 해줘야 물가 그나마도 잡히지. 강달러를 선호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25일 날 뭐라 그랬어요? KBS 방송의 기준 원고입니다 이게. 그때도 똑같이 보여드렸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엔화가 약세여서 뭐 관광객이 늘어났다. 엔화가 약세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 그거는 전체 이유의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건비가 우리의 인건비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2016년도에 엔화와 우리나라의 지금 엔화 같아요. 2016년도에도 800원, 900원대 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6,000원, 7,000원, 8,000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지금보다 굉장히 낮았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물가 수준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서 하여간에 뭐 그건 둘째 치고 환율에 있어서 유로와 영국 파운드와 한국의 원화의 기준의 절하율 그에 대비해서 엔화의 절하율. 다시 얘기해서 이야 우리나라 원화가 1달러에 1,400원 휴지 쪼가리가 돼가고 있고 근데 그 문제가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원화 가치가 진짜 휴지가 되는 흐름이라면 그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돼요. 지금 주식시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주 곤두박질 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강달러 기조 속에서 엔화가 월등 엔화 최근의 기준으로 50% 지금 절하돼 있어요. 달러 대비. 근데 무슨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정부가 뭐래 막말로 깡패 집단 미국이 야 강달러로 갈 거야? 그러면서 상대적인 엔화 대비 월등한 강세. 그리고 주요 국가 대비해서도 강세인데 그 비율이 우리나라만 문제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엔화는 뭐 상상 초월하게 약세고 그럼 엔화가 지금 뭐 약세여서 붕괴됐나요?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일본 망해가지고 엔화가 약세를 띄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내 그쪽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CPI, PPI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 얘기했죠.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도 장 마감 이후에 1시간 30분짜리 동영상 녹화해서 온라인상에 다 올려놨어요. 다 무료로. 전부 찾아서 보십시오 제발. 어느 채널에서 채널 돌렸을 때 야간 방송에 이런 거 기준금리 다 일일이 날짜 다 써서 2000년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좀 머릿속에 넣고 나오는 전문가가 나와서 좀 설명을 하면 되잖아. 금리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2023년 7월 26일 날이 마지막 금리 인상입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 4월 달까지 해서 글로벌 증시는 폭등 랠리 하다못해 대만 지수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우리나라만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상 최대치 고점 3,300 그걸 못 넘긴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만 못 넘겼는데 못 넘긴 이유를 왜 외국에서 찾고 있냐고. 왜 미국 금리에서 찾고 이스라엘에서 찾고 있냐고. 답답합니다. 금리 때문에 못 갔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빨간색이야. 금리 인상 시기가. 금리 인하 시기가 파란색이야. 금리 좀 한번 내리라고 제가 전화 한 통 해줄까? 미국에다가? 응? 파월 의장님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금리 좀 내려주세요.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이 금리 내려주면 시장이 오를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계시는데라고? 금리 인상 시기가 빨간색이라니까요. 금리 인상 시기에 위험 자산이 올라가는 거고 투기 자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채권은 뭐예요?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금융 구분 내에서 채권은 안전 자산, 주식은요 위험 자산, 투기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금리가 고공행진을 한다. 지금 2023년 7월 이후에 5.5%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그냥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예요. 응?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 시점이 2007년도 9월입니다. 그리고 10월 딱 고점 찍자마자 시스템 붕괴, 금융시장의 붕괴, 서프라임의 문제, 모기준의 문제, 서프라임의 문제, 리먼의 붕괴, 베어스턴스부터 리먼, 메릴린치까지 싹 다 붕괴. 그 흐름이었단 말이죠. 1년 3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랠리가 추가적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1년 3개월 여기다 플러스 해주면요. 2023년 7월 이후에 1년 3개월, 1년 3개월 해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2024년 10월이네? 10월부터 똑같이 지난 이때처럼 금리 딱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 금리 내린다 폭락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금리 내렸을 때 자칫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 줘야 돼. 근데 거기에 뭔가 시스템 붕괴까지 나와.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그랬다가는 이런 폭락이 나오는 그때 금리 인하일 때. 근데 뭣도 모르고 무슨 금리를 안 내려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아. 글로벌 시장은 폭등 랠리다 그냥. 그럼 무슨 경제평론가라는 말도 안 되는 직업군, 그 경제평론가라고 있어요? 직업군이 혹시? 경제학 박사님을, 교수님을 모셔다가 들어보아도 모자를 파네? 무슨 경제평론가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중파에서.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골탕을 먹는 거야.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TA-35가 뭐요? 뭐긴 뭐야? 이거 국회 안 보여? 이스라엘이지 무슨. 어제 몇 시에? 5시에 끝낸 이스라엘 조차가 1.23으로 마감됐어. 우리나라 2% 빠졌어 오늘. 근데 무슨 이스라엘 얘기. 전쟁 우리나라가 났나? 오늘 기준에 8시 16분에 원고자 잘라갖고 올 때 0.47이에요. 마이너스. 우리나라가 전쟁 났냐고. 아유, 나 참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월봉 차트야. 이스라엘 불쌍하다 얘기할 거 없어요. 방공망 딱 펴가지고 이란이 공포감 주기 위한 300발이요? 그거 다 방공망 펼쳐가지고 뭐 어떻게 다 막았다며. 1조 7천억 한 번 막는데? 지금 이거에 지금 월봉이 무슨 뭐 얘네가 지금 폭락이 나서 뭐해서 만약에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의 지수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 폭락 같은 소리 안 해. 거래 정지지 무슨 폭락이야. 진짜 뭣도 모르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왜 채널을 돌려요? 박수영제 TV만 보시라고. 윤정대 주식 투시경만 보시라고. 지금 이 시간에 돌렸을 때 소형주 이상한 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거 갖고 나서 상한가 대박 났었죠. 확 그냥 막 그냥. 최고점 대비해서요. 8%뿐이 안 빠졌어. 우리나라는 3,300에서 지금 2,600이야. 700포인트 빠져 있어. 어디 남을 불쌍하게 여기나? 우리가 당장 그 문제인데. 결론은요. 이스라엘조차 문제가 없는 걸 왜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